수출입 회사들의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도움을 주는 관세법인. 어떤 곳인지 자세히 알아보시죠. 현재 수출입 업무를 진행하는 많은 회사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관세법인을 만나 관세사의 역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관세사는 무역에서 세무사와 변호사 역할을 섞어놨다고 생각하시면 쉬우신데요. 관세사는 주로는 수출 물품이나 수입 물품을 통관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그 검사가 걸리면 관세사가 직접 현장에 찾아가서 세관 반장님과 검사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통관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관세 감면, 관세 환급, 그리고 AEO, FTA, 관세 조사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하고 있는데요. 또 이런 관세 행정뿐만 아니라 무역에 관련된 모든 일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 세계의 모든 관세율을 분석해드리고 고객분들께서는 전 세계의 그 정보를 받으시고 세금을 줄여드리는 그런 최적화된 방법을 저희가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무역업체 등 수출입 업무를 하는 회사가 본연의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행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는 관세법인. 그렇다면 수출입 업무를 진행하는 모든 회사에서 관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무역이나 세관 업무는 진짜 복잡하고 리스크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HS 코드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코드 하나만 잘못 따도 수천만 원 관세 추징이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객분들은 업체 본연의 업무에만 오로지 신경 쓰고 복잡하고 어려운 것들은 다 관세사에게 알아서 처리해달라고 맡기시는 겁니다. 저희는 고객분들에게 가치를 제공을 어떻게 하면 더 해드릴 수 있을까? 우리 회사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 라는 고민을 항상 합니다. 이런 생각들이 쌓이고 쌓여서 관세사 분야에서 제가 국무총리 표창이라는 큰 상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상을 받았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뚜렷한 공적을 세웠다고 인정받았다는 것인데 아마 FTA 부분에서 제가 노력했던 부분을 많이 인정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주로 물건을 해외로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업체 혹은 포워딩과 같은 운송사들이 관세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있다는데요. 관세법인에서는 수출입 업무를 진행하는 회사가 인력이 부족한 상황일 경우 사소하고 복잡한 일들을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해결해주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전 세계 59개국 21개 FTA를 체결하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 맺은 FTA 상황들을 보면 아프리카랑 러시아 쪽 지역을 제외하면 전부 다 FTA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나라에서 무역을 하려면 반드시 FTA를 살펴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만든다고 다 원산지가 메이드 인 코리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각 FTA마다 원산지 기준이 별도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책상도 한 베트남 FTA에서는 한국산으로 인정될 수가 있는데 같은 물건인데 인도에서는 한국산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전 세계 FTA 전문 관세사로 활약하며 관세를 절감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고객분이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관세 환급을 모두 챙겨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관세 환급 중에 숨어있던 관세 1억 2천만 원 환급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옆에서 도움을 못 받고 시간 소모가 계속 쌓이게 되면 하루 이틀이야 괜찮을 텐데 만약에 이게 수년이 흐른다? 그 업체는 성과가 결과에서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혹시 관세 환급을 안 받고 계신 분이 있으면 한 번쯤은 관세사와 환급으로 상담을 받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수출입 회사의 업무에 날개를 달아주는 관세법인을 만나는 방법, 스튜디오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관세사의 업무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었던 시간입니다. 자, 관세사가 또 어떤 일을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권동현 관세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관세사님께서 어떤 사례들을 좀 우리가 이야기해서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어떤 40대 중반의 어떤 여성분이셨어요. 그분은 베트남으로 방화문 셔터를 수출하는 업체이셨어요. 그런데 저희를 만나기 전에 이미 5곳의 관세사와 상담을 하셨는데 모두 다 FTA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으셨어요. 왜요? FTA를 하려면 원산지가 한국산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방화문 셔터 같이 큰 물건들은 보통 부품을 배에다 싣고 현지에서 조립을 하는 형태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방화문 셔터 자체는 원산지가 한국산이라고 보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이 방화문 셔터 자체를 원산지 판정하는 것은 어려워요. 당연히 불가능한데 단 방화문 셔터 말고 그 부품을 전부 한국산으로 판정해버리면 됩니다.
아,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을 네. 그게 쉽지 않잖아요. 네, 현실적으로 어렵고 저희 동료 관세사들도 이건 말도 안 된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투입되는 이제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적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맡아보니까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방화문 셔틀 들어가는 나사부터 힌지까지 모든 부품들은 보통 철물점에서 구매를 하시지 그걸 공장에서 떼오는 경우가 많이 없단 말이죠. 그래요. 그래서 저와 저희 팀원은 그 공장 리스트를 받아가지고 천안, 안산, 인천 이런 이제 전국 이제 지방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공장 관계자분한테 설득하고 말씀드려서 이게 필요하다. 원산지가 한국산이 게 필요하다. 말씀드려서 결국은 모든 부품들을 원산지가 한국산인 걸 판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 받아냈어요. 언뜻 보면 이렇게 어려웠던 일인데 저희가 수출업체를 도와드리고자 하는 이런 의지가 컸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 나도 관세사를 좀 이렇게 필요로 하는데 어떤 관세사를 정말 만나야 좋은지 팁을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관세사 업무의 대부분 95% 이상은 온라인으로 업무가 진행되다 보니까 굳이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가까운 관세사를 찾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관세사의 위치보다는 관세사 사람이 어떤지 그리고 이 관세사가 나에게 어떤 이득을 제공해 줄 수 있는지를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규모가 크다고 꼭 좋은 것은 아니에요. 관세사 사람이 중요합니다. 나를 정말 케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질적 이득을 제공할 수 있는지 시간적인 이득을 제공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셔야 돼요. 수수료가 또 비싼 곳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수료가 평균 30%는 합리적인 편이긴 한데 가끔 보다 보면 수수료가 말도 안 되게 싸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관세사 자격증 명의대여인 경우가 많은데 이런 이제 관세사 명의대여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세청도 참 골치가 아프다고 하는데 이렇게 수백에서 수천만 원이 달려있는 이런 중요한 업무에 주먹구구식으로 처리하는 관세사를 선택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또 서비스도 좀 차이가 난다는 얘기군요. 수수료가 저렴한 만큼 서비스도 저렴한지 반드시 살펴봐야 됩니다. 자, 관세사에 대한 자부심도 크시고요. 또 열심히 일해오신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권동현 관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